자, 나라를 빼앗기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전진은 계속된다. 국권 피탈과 저항, 이 주제에 관련한 문제들이 우리를 또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미줄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거네요. 전쟁 중에, 전쟁. 일본은 전쟁 당시와 관련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분이 어디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는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 포인트는 아니긴 한데 이분은 누구인가? 안중근이겠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었다. 그래서 법정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안중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 보자. 일본은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주권을 뺏으렸다. 이 전쟁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본에게 국권을 하나둘씩 빼앗기게 되는구나. 자, 이 전쟁이 뭐죠? 포츠머스 조약,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고요. 이 전쟁은 러일 전쟁이지요. 1904년 발발했었던 러일 전쟁, 일본의 기습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일본은 러시아에 승리하면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한반도 일대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자, 전쟁 중,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번.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독도 관련한 내용은 앞서도 소개하긴 했었는데요. 독도는, 일본이 불법적으로 편입한 시점이 바로 러일 전쟁 때예요. 러일 전쟁 하면서 저기 동해바다 그리고 대한해협 이쪽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들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러일 전쟁에서 그 한가운데 있었던 독도, 여기를 우리의 거점으로 활용해야겠다라고 하여 불법적으로 편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불법 편입했구나 라는 시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에 일본과 미국이 가스아테프트 밀약을 맺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자. 러일 전쟁 발발, 전쟁의 시작, 그리고 전쟁의 종결. 자, 그러면 전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은 주요 국가들에게 한반도는 내 거야, 대한제국 지배할 거야 라는 이런 약속들을 받아놓게 된단 말이죠. 미국과의 가스라테프트 밀약, 미국과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의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영국과 2차 영일동맹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또한 영국에게 인정받고요. 종결된 다음에는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겠죠. 당사국인.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 다 인정받았구나. 그리고 전쟁 중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협조하고 군용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일의정서. 자, 밑에다 제가 정리하는 거는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요. 우리의 국권을 빼앗는 조약이죠. 그리고 전쟁의 승기를 잡은 것 같아. 그래서 고문을 파견하는 1차 한일협약 이렇게 체결하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외교권 행사하겠다. 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구나. 자, 전쟁 중에 있었던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맞고요. 3번에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고문을 명시한 게 1차 한일협약이잖아. 1차 한일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전쟁 중입니다. 4번. 대한제국이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본의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을사조약 이후의 한일신협약 그리고 기후각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을사조약 이후에 우리가 행정권 뺏기고 사법권 뺏기고 그런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법권 박탈. 기후각서는 러일전쟁 이후인 1909년에 체결됩니다. 시점, 선후관계 파악하시면 돼요. 5번에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한일의정서 강요되었다. 의정서, 한일의정서. 예. 그러면 대한제국은 중립국이 아니라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구나. 대한제국의 중립국 선포가 전쟁 발발 직전에 있었고 요거를 무시하는 게 한일의정서다. 예, 따라서 5번의 내용 전쟁 중 맞습니다. 답은 4번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였었어요. 2번 문제 체결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사료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가해 보니까요. 대한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의견을 물어서 시행한대요. 외교에 관한 사문. 고문. 그러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조약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 상의하도록 한대요. 결정적인 키워드는 고문입니다.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파견될 건데요. 가는 여러분이 본 것처럼 고문 정치를 명시한 1차 한일협약입니다.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라고 봤었죠. 나에 보니까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이런저런 것들 이익 갖는 것을 승인한대요. 러시아와 일본이 맺었는데 일본의 이익을 승인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대. 그러면 러시아가 일본에게 뭔가 퍼주고 있네요? 예, 전쟁에서 졌으니까.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포츠머스 조약이야. 앞서 본 것처럼 이건 전쟁 끝난 다음의 양국의 강화 조약입니다. 다해 보니까요. 제3국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 영토 보전 위험이 있을 경우에 가만 대한제국과 지금 일본 맺고 있습니다. 근데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군용지 사용권이네. 군사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는 한일 의정서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다.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 전쟁 끝난 다음에 나 이렇게 되겠죠. 가가 있었네. 가는 1차 한일협약인데요. 1차 한일협약은 전쟁 끝나기 전, 예, 마찬가지로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는데 끝난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 예, 앞서 여러분들 정리했었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순서를 나열하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명전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런 건물인데 중명전. 황실에서 뭐 사용했었던 건데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가체결을 강요했다. 예. 자, 이 조약 또는 늑약 바로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이 덕수궁 중명전이라는 건축물에서 여기 이토 히로부미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관리들 불러가지고 야 황제가 이거 오케이 했지, 외교권 넘기기로 했지, 응? 끄덕끄덕 해봐. 이래서 이제 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발표한 게 을사늑약이에요. 자, 키워드는 뭡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했구나. 그리고 중명전, 덕수궁 중명전에서 조약이 이렇게 체결됐다라고 발표가 되었구나. 중명전도 하나의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문제 풀기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면 을사늑약의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3번에 있죠. 통감부 설치와 통감부의 우두머리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 통감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 1번에 아관파천의 배경이 되었다. 자, 아관파천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었던, 자, 우리가 앞서 봤었던 사건이에요.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배경이다 라고 한다면 나도 죽을 것 같아. 왕비가 죽었었네. 을미사변. 그래서 나는 살아야겠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구나. 배경이 된 거는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청일전쟁.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기 때 시작 부분의 전쟁은 러일전쟁이었었어요. 청일전쟁 발발은 언제 등장하냐? 한참 이전이었었는데 요거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들어왔었는데 일본이 철수를 거부하고 청나라 군대에 기습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이 숨어 있었어요. 자, 4번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규정하였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규정. 자,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 러일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우리가 체결을 강요당했었던 게 을사늑약이었었어요. 외교권을 빼앗겼구나. 그래서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었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었는데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일을 구실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다. 고종이 퇴위당한 다음에 일본은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니 그게 한일 신협약이었었어요. 차관 정치를 명시하면서 군대 해산을 규정하기도 했었던 한일 신협약.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행정권뿐 아니라 사법권도 강탈하게 되니 기유각서였었고 이후에 경찰권 강탈 그리고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게 되는 이런 수순으로 넘어가는구나. 4번의 내용은 한일 신협약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5번에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럴 리가 없죠. 을사조약에 이런 얘기가 왜 있습니까? 천주교 포교 허용 얘기는 이거는 프랑스와의 조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도 앞서 봤었어요. 예, 지금 얘기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체결을 강요당하는 조약들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가 있고요. 나가 있는데요. 자, 어떤 일을 언급하는지 한번 대화를 들어보자. 2달 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메가타가 탁지부의 재정 고문으로 온다는군. 메가타가 고문으로 온대요. 어떤 협약에 따라서 고문이라는 직책이 마련되었네. 자, 요 지금 협약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고문 규정했었던 1차 한일협약이 되겠죠. 재정권 침해 의도다. 재정고문 메가타다라는 거죠. 나에 보니까 지난달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칙이 발표된 이후 군인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군.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칙이래요. 군대 해산이겠지.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 일부가 의병에 합류했었네. 자, 군대 해산 규정은 한일 신협약에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군대 해산 조치에 따라서 의병에 합류하네요. 1907년 정민연 정미의병과도 관련이 있었다라고 봤었어요. 자, 그러면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됐던 1904년 그리고 군대 해산 조치가 있었던 1907년 연도 숫자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1차 한일협약은 러일전쟁 중이라고 그랬었고 요거는 이후에 을사늑약 체결된 다음에 우리가 국권을 진짜 본격적으로 뺏기는 내용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요때는 황제가 고종이 아니죠. 고종이 퇴위된 이후 얘기다. 자, 그래서 앞서도 정리했었지만 을사늑약 체결,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파견, 그리고 실패,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한일 신협약, 군대 해산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자, 그 전에 1차 한일협약은 러일 전쟁 중에 있었다라고 봤었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가고요. 그리고 요거 다음 해가 지금 나예요. 한일 신협약 체결 이후 얘기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했다. 총독은 아직 등장도 안 했습니다. 총독이 등장하려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야 돼요. 이때는 지금 아직은 넘어가기 전 일제시대입니다. 1번은. 2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는 거는 의병에 합류한 이후 얘기입니다. 군대 해산된 이후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는 내용, 정미의병 이후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3번에 기후각서 통해서 일제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기후각서는 요 사건 이후입니다. 예, 의병이 이제 쭉 전개된 이후의 얘기. 그래서 2번은 1908년, 3번은 1909년 뭐 이렇게 연도로 넘어가긴 합니다. 4번에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황국중앙총상회는요. 요거는 경제편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기도 할 텐데 시전상인들이 만든 단체예요. 황국중앙총상회는 독립협회가 활동하는 후반부 1898년, 90년대 말에 러일전쟁 전에 있었던 시전상인들의 단체. 독립협회에 나올 때 그때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번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가 파견되었다. 그래요. 가가 여기 있고 나가 여기 있는데 헤이그 특사 파견. 그래서 고종이 퇴위된다. 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게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인과관계로 계속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5번 문제. 가하다 학상 발표한 내용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가 학생이 보니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서 을사늑약, 최익현, 신돌석, 평민 출신 의병장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익현, 민종식 이런 인물들이 당시에 의병장으로 활동했었는데 바로 을사의병이죠. 아, 의병전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셋을 구분하는 거구나.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하면서 유생뿐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까지 등장한 그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나의 학생을 보니까 을미사변과 단발령, 단발령은 을미개혁에서 나오죠. 유인석, 이소홍 등 유생들의 주도하에 일어났었다. 을미의병이지요. 을미의병은 명성황후가 죽었었던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에서 단발령 이거 안 된다. 예, 이거 반발하면서 양반 유생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었던 사건. 그랬다가 나중에 평민까지 확산되는 게 을사의병이 되겠죠. 다 학생 보니까요. 예,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어요.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한 당시의 의병이죠.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미의병, 서울 진공작전 관련한 인물로서 이인영, 허위 이런 인물들이 있네요. 자, 순서는 을미의병이 1890년대 중반, 1895년입니다. 을사의병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계기로 정미의병은 1907년부터 전개된 군대 해산을 계기로 1900년대 말까지 전개된 의병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을미의병이 먼저,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 나아가다가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의병 옳은 거 고르래요. 그러면 셋 중에 뭐냐 이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을미의병인지 을사의병인지 정미의병인지 셋 중에 무엇인지를 고르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사료를 보니까요. 누가 나왔냐. 이인영, 허위 이런 인물이 나왔습니다. 서울로 진군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각국 영사에게 진군의 이유를 상세히 알렸대. 각국 영사관,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지위를 다른 침입국가와 싸우는 지위로 인정해달라. 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부 다 정미의병 당시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 요거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셋 중에 요 정미의병과 관련한 내용 고르시면 됩니다.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기도 했었죠. 자,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결성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다시 요거 정리해 보면은 을사늑약 체결에 대해서 을사의병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그리고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한일 신협약, 군대 해산, 그리고 정미의병인데 뭐에 반발한 거예요? 고종의 퇴위, 군대 해산에 반발,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었다라는 내용,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방식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결성되고 활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미의병이다라는 겁니다. 자, 1번에 조선혁명선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기 뒤에 일제강점기 때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조선혁명선언이라는 폭력투쟁을 하자라는 이런 그를 지침으로 삼은 단체로 소개가 될 겁니다. 이번에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이 영남만인소,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이거는 뭐냐면요, 정부의 개화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는 18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고요. 서양 문물, 개화 이런 걸 배척하자. 자, 이 영남만인소는 어디에 대한 반발이냐? 황춘신의 조선책략. 요거 앞서 배운 건데 이 내용이 뭐예요? 조선책략? 이게 뭐였지? 조선아, 미국과 수교해라. 미국과의 수교를 제안했었던 황춘신의 조선책략. 이거를 김홍집이 가져오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반발이 영남만인소예요. 미국 서양과는 교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됐었던 겁니다. 3번에 상덕태성에는 외울 포인트는 아닙니다. 다만 군자금을 모집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등장할 거예요. 군자금을 모집한 비밀결사 조직, 이는 대한광복회라는 1910년대 단체로 등장할 겁니다. 4번에 일본에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했었던 이것도 1910년대 단체로 독립의군부란 단체가 있을 겁니다. 3번과 4번은 1910년대에 등장하는 어떤 단체들이고요.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되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간단히 말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인물 요번 나왔습니다. 동양평화론을 집필했었던, 이 글을 썼었던 인물이에요. 위순감옥이라는 곳에 수감이 됐대요. 왜 수감이 됐을까? 예. 이 안중근이 수감된 이유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었던 거죠. 왜 사살하신 거예요? 동양의 국가들이 단결하여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지 일본이 지금 이런 걸 다 그러뜨리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있다. 이 통감, 원흉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즉 안중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안중근은 사살하기 전에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 활동을 했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요게 보기에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누구죠? 이재명. 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했었던 인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때 활약했었던 인물, 예, 처단하고 죽이는 활동을 했었던 이런 인물. 이재명의 활동, 그 다음에 안중근의 활동,
이런 내용이 있었고 스티븐스를 사살했었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훈과 장인환도 있었죠. 4번에 있습니다. 전명훈과 장인환, 미국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 전명훈과 장인환이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되는구나. 3번과 5번은 일제강점기 때 등장하는 주로 오답유도 보기에서 등장하시는 분들이에요. 3번에 타이 중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조명하라는 인물입니다. 5번에 서울역에서 신임 총독, 마차 신임 총독이 당시에 부임을 하는데 이 총독의 처단을 위해서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었던 강우규라는 인물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간략히 등장하실 거예요. 자, 답은 안중근을 찾아라 2번이었죠. 8번 문제입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대한매일신보 태극서관. 대한매일신보의 태극서관. 여기서 책 할인해 준대요. 그래. 지식도 보급하고 돈도 벌 수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성학교도 설립했대. 대성학교. 자, 지금 이 단체는요.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태극서관, 자기회사와 같은 회사 설립, 대성학교, 오산학교와 같은 교육사업 전개,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이지요.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신민회는 최초로 왕이 아닌 우리의 대표를 통한 정치체제, 공화정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실력을 키워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승훈, 안창호,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신민회에 관련된 활동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4번에 있죠.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빨리 발음해 보세요. 안희양, 안희양이 신민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비밀결사 조직으로 알려져 있지요. 당시에 이제 통감부가 활동하는 시기인데 공개적으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비밀리에 활동했으나 일제강점기 가서 해산당하게 될 겁니다. 자, 신민회 관련된 포인트가 이런 게 있었고요. 신민회는요, 저 국경 밖에 신흥 강습소 설립을 추진하기도 할 겁니다. 독립군을 키우려는 준비도 했었던 거죠. 자, 1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주제로 등장을 할 거예요. 2번 러시아 결영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요거 어디서 등장합니까? 이건 이미 배웠어요.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이권 침탈을 규탄하면서 러시아를 이런 식으로 규탄 저지하고자 했었구나. 우리의 자주 독립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3번 내용 아직 안 나왔습니다. 파리공항에 독립청원서 제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때 주제로 등장하는 그 조직의 활동에 나와 있을 겁니다. 5번에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체계를 정리했다. 요건 이제 문화편에서 다시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국문연구소, 우리의 국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위해서 대한제국 학부내에 국문연구소라는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 정리하는 기관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민회, 비밀결사 조직 신민회, 공화정을 추진했었던 신민회, 태극서관, 그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했었던 신민회라는 단체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죠.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때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개했었구나. 자, 관련된 문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